왼쪽에 있는 사람이 박원순 씨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남윤인순 또는 남인순 씨죠. 국회의원이고, 그 다음에 여성운동의 대모쯤 되는 사람입니다. 3월 17일 어제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였던 피해자가 2차 가해를 호소하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해 호소인이라고 했었죠.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을 징계해 줄 것. 그 다음에 남인순 씨에 대해서는 사퇴할 것을 요구합니다. 2차 가해가 있었다고 보는 거죠. 박원순 성폭력 문제가 아직 끝났지 않았다고 보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자살하고 나서 박원순 씨 장례식이 서울광장에서 성대하게 벌어졌고, 사람들은 그의 범죄 행위보다는 그를 추모하는 열기로 추모하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당은 박원순의 유고로 인해서 서울시장 선거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과나 깊은 반성 없이 서울시장의 후보를 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 쪽 사람들이 박원순 성폭력 문제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거죠. 피해자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태도인데요. 저도 민주화운동을 했습니다. 30년 넘게 사회운동을 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때만 해도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혐의가 있으면, 피의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최소한 기자회견을 하거나 기자들 앞에 서면 반성하는 모습이라도 보였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흉내죠.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는 그런 기미조차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기들이 옳았고, 자기들이 적폐들의 음모이고, 그 다음에 검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했죠.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광경입니다. 사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범죄자가 있으면 그거를 처벌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는 범죄를 저질러도 그 범죄를 부정하고, 심지어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들을 문제 삼기 시작한 거죠. 법치가 무너지는 겁니다. 나라의 근본을 무너지는 겁니다. 저는 이번 사태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갖고 있었던 이런 낮은 또는 왜곡된 법치의식의 소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여성운동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87년 민주화운동이 있었고, 87년 민주화운동의 흐름을 타고 여성운동이 발전했습니다. 여성운동이 그렇고 환경운동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운동은 진보적인 성향을, 진보 민주 편향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저는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 인권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죠. 진보와 보수적인 내재적으로 그런 성향을 갖고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도 진보와 보수를 넘어서 보편적인 인권의 문제로 보고 그렇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인순 씨를 비롯해서 여성운동의 리더들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운동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품격과 자세를 견지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성향은 윤미향 의원 때도 있었던 일이죠. 윤미향 사건 때 여성 리더들 또는 정대협이 보여줬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도 그러한 것들을 알고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 구체적으로 남윤인수 씨의 사퇴를 요구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범죄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범죄자가 있죠. 박원순이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범법 행위가 벌어졌고 그거에 대한 처벌을 할 겁니다. 그거에 대한 용서를 하고 또는 그거에 반성을 할 겁니다. 범죄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 사회는 또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그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2차 가해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고 범죄자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거리낌 없이 날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자,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의 호소 3월 17일 날 그 행동에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고민정, 진선미, 남인순 씨를 징계하고 사퇴를 요구하는 대중운동을 함께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하게 박원순 씨 문제를 바로잡는 문제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의 법치를 바로잡는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